y값의 변화량을 자 x값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 이게 바로 기울기의 정의였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절편과 기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함수는 1차 함수이고, 그리고 이 절편에 관한 것, 첫 번째 내용 절편인데, 이 절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절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을 오늘 배우게 되는데, 기울기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울기라는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던 수학 그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 활용이 되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수학과 물리는 가장 단순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장 잘 돼 있다라는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1차 함수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장 완벽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면은 뒤에 나와 있는 이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빼먹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a라는 값은 여기 앞에 있는 x의 개수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x 전체가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y는 0 더하기 b, 따라서 y는 b라는 함수가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1차식이 없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상수함수 형태가 돼 버리고, 그래서 1차 함수라는 말이 있다. 앞에 특정한 조건, 함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 수식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거에 맞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1차 함수의 절편인데, 절편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도입부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죠. 자, x절편과 y절편이 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절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자와 해당되는 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 그 다음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y는 x 더하기 2라는 1차 함수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해석을 할 때는 뒤에 이 녀석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y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0,2.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0,2라는 것은, 자, x 값이 여기서 0이 해당이 되려면 x값이 0이 해당이 되려면 y축상에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가로 방향의 수직선 상에서 0값, 이 가운데 값이 되겠지. 그치? 원점이 있는. x값은 요 원점 상에 있어야 되고, 근데 y값은 2야. 2라는 거는 뭐가 생략돼 있냐면, 자, 플러스 값이 생략돼 있지. 그치? 파지티브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0,2,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요 점을 지나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예를 들면은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0.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야 돼. 다 지나는 점이죠. 자,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 선상에 있는 점들인데, 이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y 값이 지금 0이란 얘기야. 그치? 자, 이 오른쪽이 y 값이 의미하죠. 여기는 x.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은 이 점이 되겠네. 그러면 자,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두 점만 알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두 점을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에 x절편은 누구냐? 뭐라고 그랬죠? 절편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 점의 좌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되겠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 녀석을 x절편이라고 부른다고. 그치?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 x축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났으니까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 0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자, y축이잖아요, 여기가. 얘가 y축, 얘가 x축. 자, 그러면 해당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이 점과 만나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자, y절편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치?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y절편은 이 경우에 2, 그 다음에 0,2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x절편, y절편 관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려진 그림상에서 그 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절편에 관한 내용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문제를 좀 끌어와서 여기 풀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자, 지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2x-6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 자, 여기서 x절편을 a, 그 다음에 y절편을 b라고 할 때, 자, 그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절편이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에서 절편을 찾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절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 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x축과 만나는 점. 자, 그러면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는 거야. x축과 만나려면 자, 중요한 값이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이 축과 만나려면 x축상의 공통점이 뭐가 있나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를 풀면서. 자, 얘가 x축이야. y축 일부러 안 그릴게요. 자, x축이야. y축 어딘가 있어. 자, 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점 한번 해볼까? 자, 0,0이 있어. 그럼 y축은 여기에 있겠지. 자, 이 점을 우리 1,0이라고 해볼까? 자, 그 다음에 더 오른쪽에 있는 점 2,0이라고 해볼까? 3,0 쭉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쭉 갈 거야. 자, x축상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나요? 전부 다 0, 0, 0, 0. 어디가 0? y가 0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y절편을 빨리 찾는 방법은 자, 뭐가 0이어야 된다? x값이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절편을 빨리 찾는 방법은 항상 y값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y절편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y축을 한번 그려봐. 자, y축. 자, 요 가운데 0,0이 있어. 원점이. 자, 위로 가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0,1로 가야 돼? 1,0로 가야 돼? 학생들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위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0,1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더 위로 가면 0,2 더 커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0,-1 0,-2 이렇게 더 작아져야 될 것이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들의 공통점이 어떻게 되지? 자, 여기 0이 쭉 있네요. 그쵸?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어디 위치냐면 x의 위치야. 그치? 그래서 y절편이라는 것은 x값이 항상 0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것이냐? 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푸는 방법은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y값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y가 0.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y값에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0은 2x 빼기 6이라는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6을 넘기면 따라서 x값은 3이 되는데 이 x값이 의미하는 바가 x절편이라는 거야. 즉 3,0을 지난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게 여기서 x는 a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a값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한번 구해봅시다. y절편.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값이 0일 때, 그치? x값이 0일 때. 자, 그러면 x자리에 0을 대입해보면 이 녀석이 0이 돼버리네, 그치? 2 곱하기 0이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마이너스 6, 요 값이 y절편이 되고 얘가 b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럼 a값, b값 다 구했지?
3 마이너스 6. 그러면 문제에서는 두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3 더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그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2번 필수 예제 2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봅시다. 자, 4번을 봅시다. 4번. 자,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얘가 5일 때 자, y절편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중요한 내용은 x절편이 5라는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죠? x값이 5일 때 y값이 0이 되는, 즉 5,0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5,0 지나는 거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 지나는 점을 함수식에 대입해주면 자, y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0은 자, x자리에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a.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2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길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1차 함수식을 지금 찾을 수가 있어. 4x 더하기 20. 자, 이제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y절편을 구하래. 자, y절편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야. 교점. 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요 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공통점은 x값이 0일 때 그때 y값 네모를 구하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0, 네모값을 찾기 위해선 x자리에 0을 대입해 주는 거지. 여기다가 0을.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0은 0 될 테니까 없어지고 요 y절편은 2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절편은 20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절편, y절편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기울기라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슬로프야. 기울기는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해. 자,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라는 거지. 얼마나 기울어졌냐? 즉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더 기울어졌느냐, 더 기울어졌느냐, 아니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래서 거의 원 한 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직선이 쭉 돌아가는 방향으로 직선이 이제 어느 정도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느냐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 누구는 적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정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얼만큼 기울어져 있냐 숫자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부탁하는 대로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는 좀 기억을 반드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울기의 뜻 자체, 수학적인 정의. 자, 기울기란 뭐냐면 자, 수학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y값의 변화량을 x값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changing y 나누기 changing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뭐 델타 y, 델타 x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삼각형 모양의 기호는 이제 델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얼마나 값이 변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국어로 표현을 해보면 자, y 값의 뭐냐면 분자는 변화량이야. 변화량. 얼마나 변했냐? 자, 그 다음에 분모는 자, x값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지. 얼마나 x값이 변했느냐. 그쵸? 자, 처음이니까 좀 감이 없죠? 자, 그러면 변화량이라는 뜻을 또 잘 봐야 되는데 변화량이 뭐냐? 이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 정의는 자, 어떤 value 값이에요. 근데 자, 나중에 값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자, 처음의 값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 상태의 값에서 이니셜 상태의 값을 빼주는 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말이 좀 변화량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가 있으니 또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 자, 수직선을 한번 봅시다. 자, 수직선이야. 자, 요렇게 있어. 자, -1, 3이라는 두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이 있어. 자, A라는 지점에서 자, B라는 지점까지 움직였습니다. 요렇게 움직였지. 자, 시작 출발점이 여기 처음 혹은 시작 출발점이 A고 그다음에 나중점 최종 상태 그게 B야. A점에서 출발해서 B점에 도착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A, B 사이의 변화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요거대로 해 주면 됩니다. 자,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 주는 거야. 그럼 나중값이 얼마야? 최초 상태고 나중값이니까 3 이고 빼기 자, 처음 값은 1이 아니지. 여기 보면 -1로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변화량 자체는 4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y축에 관련된 변화도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자, y값이 자, 예를 들면 2가 있고 여기 -4가 있어. 그래서 시작점이 혹은 출발점이 -2야. 2야. 여기 2. 그다음에 도착점이 -4야.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지. 지하로 땅을 파고 내려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변화량 자체의 정의는 변화량은 언제나 의미가 같습니다. 변화량은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나중값이 뭐야? 최종 상태가 -4지. 그래서 -4. 그다음에 처음 값은 얼마야? 2지. 빼줘. 그러면 계산을 하면 -6이 되겠지. 자, 지금 보면 이 변화량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부호가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 그치? 부호는 다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변화량의 정의는 우리가 봤고 변화량의 부호가 의미하는 거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말장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변화량이 파지티브 부호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변화량이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러면은 감소한다라는 거야. 자, 움직이는 방향이 지금처럼 -1에서 3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변화량은 항상 부호가 파지티브 값이 나오지. 그치?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변화량이 이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결국은 땅을 파고 내려가는 식으로 감소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자, 시작점이 B고 A라고 봅시다. 거꾸로 3에서 만약에 -1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변화량은 자, 얘가 나중 상태가 되니까 -1 빼기 3에서 -4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감소했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 왼쪽으로 가면 감소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하게 된다. 이거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올라가면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얘가 나중값이 되니까 2 빼기 여기 빼기 4가 되니까 6이 나올 것이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변화량의 이 부호가 의미하는 바를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실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 좌표평면 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평면을 한번 그릴게요.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빼기 3이다 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알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냐면 자, y절편 자, x값에 0을 대입하면 -3이네. 그래서 y절편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 -3을 지나는 녀석이고 요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구나. 뭐 요 2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대략 자, 이런 방향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지금과 같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방향.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뜻은
자, 직선이라는 것은 아무 점 두 점, 자, 아무 점 두 점이나 요렇게 잡아서 얼마나 이 직선이 기울어졌는가를 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를 분석할 때 요 A점이 있고 B점에서 이렇게 A점에서 B점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움직여. 근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X축, Y축을 따라서 이렇게 90도,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분석이 참 편한데 지금은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여.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는 분석을 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X축의 평행한 직선과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그럼 여기 90도로 만나겠지. 임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자, 여기 가로 방향이 뭐가 되냐면 X축의 방향이 되지. A에서 B로 갈 때 X축이 얼마큼 변했냐. 그치? A점, B점 비교해 보면 X축 방향은 요만큼만 움직인 거잖아. 그치? Y축 방향은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위아래 방향 움직인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 점을 C점이라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좀 확대를 해 볼게요. ABC를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거지. 이렇게 확대해서 그렸고 자,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고 자, 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 봅니다. 자, X1, 그때 Y값을 Y1 이렇게 잡고 B점을 X2, Y2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C점의 좌표 여기 요 90도로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점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7학년 과정에서 좌표 평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셔야 돼요. 여기 좌표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자, 이 C점의 좌표는 X값 모, 모잖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X값은 X값이 같은 점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은 요 수직 방향으로 있는 게 X값이 동일하겠지. 그치? 그래서 X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수평 방향 같은 값, 즉 요 y1 요 값이 1로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x2, y1.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에서 B로 움직일 때 지금과 같이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 갈 때 자, 이제 우리는 움직임 방향을 이거 대각선 방향 분석 힘들어.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따로 Y축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합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실제로 X방향은 증가한 게 요거밖에 못 갔어. 대각선으로 간 건 되게 많이 간 것 같은데 실제로 X방향은 요만큼 간 거지. 그러면은 이 AC의 요 거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X의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치? X값이 변화한 정도. 그 다음에 BC의 거리에 해당되는 건 뭐가 될까? Y값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델타 X를 이제 값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자, Y값은 동일하죠. A하고 C점하고. 그러면 자, 다시 이 수직선 모양이 돼버렸어. 수직선상에서 자, 시작점이 A에서 B로 움직이는 거니까 시작점이 X1이고 그 다음에 끝점이 X2니까 자, 변화량 정의에 의하면 얘가 X2 빼기 X1이 되겠네. 그치?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으니까 Y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치? 움직임의 방향은 이쪽 위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얘는 오른쪽 방향. 그러면 자, 델타 Y라는 것은 자, 역시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A에서 B로 갔으니까 여기가 나중값이잖아. 그러면 Y2에서 자, 처음값의 Y값은 Y1이네.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델타 X, 델타 Y를 다 구했네. 그러면은 우리는 자, 기울기라는 정의에 의해서 자, 보면은 기울기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기울기는 아까 그치? 그러면은 자, 여기다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지. 자, 델타 Y라는 값은 Y2 빼기 Y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X라는 값은 X2 빼기 X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값이 바로 기울기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이 나와 있으면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이 학생들이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직선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움직임의 방향은 역시나 오른쪽 아래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시작점을 자, 여기 A점으로 잡아. 얘를 X1, Y1 이렇게. 그 다음에 B점을 X2, Y2. 그러면 여기도 이제 X축 방향의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y축 방향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려서 여기 90도를 만들어 주는 거지. 자, 일부러 x축, y축은 지금 그리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델타 x, 델타 y를 알아야 결국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 한번 써봅시다. 기울기라는 것은 y 값의 변화량을 x 값의 변화량으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델타 y, 델타 x를 구하려면은 자, 이제 수평 방향에 얼마나 이동했는지, 수직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이 움직임을 봐야 돼. 그러면 역시나 C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합시다. 자, 봐봐. C점은 자, 뭐랑 x 값이 같나? B랑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x2, 그 다음에 자, 높이가 같은 거 y 값이니까 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 y1 이렇게 될 거야, 그치? AC, BC. 자, 그러면 A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A점에서 출발해서 C점에 도착을 했을 때 자, X축 방향의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가 있지? A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지, 그치? 이렇게 요만큼. 자, 그러면 델타 X는 이게 될 거야, 그치? X축 방향 움직임. 그 다음에 이만큼이 Y축 방향의 움직임이 되겠지, 그치? 델타 Y. 자, 그러면 델타 X는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출발점,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 이렇게 되니까 값은 x2 빼기 x1 똑같이 되겠지, 그치? 나중 도착한 지점에서 처음 지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y 값도 자, 출발점이 A점이 돼서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y1이 시작, y2가 끝. 그러면 y2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역시나 델타 y 값은 자, y2 빼기 y1 그 다음에 x2 빼기 x1. 그래서 이 공식을 뭐 막 외우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권하지 않고 자, 그냥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x 값의 변화량이 밑으로 가고 y 값의 변화량이 이제 분자로 간다. 이런 내용들. 자, 델타 x, 델타 y의 방향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울기에 관한 예제들을 몇 개를 풀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1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11번.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차 함수 그래프 중 x값이 자, x값이 어떻게 됐냐면 6에서 9까지 증가한다. 증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값은 6에서 9로 갔다는 얘기야.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게 6이고 6에서 출발해서 9로 갔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때 y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모르겠으나 6만큼 요게 6만큼 감소 요렇게 되는 함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럼 이게 뭔 뜻이냐?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이 보기 중에 고르는 건데 자, 6에서 9로 증가했으면은 x 변화량은 어떻게 되지? 시작이 6이고 끝이 9잖아? 그럼 9 빼기 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이 될 거야. 자, 델타 y는 어떻게 되나? 못 빼기 뭔지 몰라. 못 빼기 뭔지는 값이 안 주었었어. 그치? 알 수는 없는데 6 감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숫자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뭔지 뭔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기울기라는 얘기는 기울기는요. y값의 변화량을 x값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거를 3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울기 자체는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보기 중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문제를 찾으면은 3번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를 한 문제 더 풀어보는 게 좋겠죠? 기울기 처음에 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자, 다음 문제는 필수 예제 12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1차 함수 식이 나와 있지, 그치? 다음과 같은 식이. 자, y는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그때 x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로 증가할 때 이거일 때 자, y값의 변화량 증가량을 구하죠. 즉
델타 y는 얼마인가요? 이거를 구하란 얘기야. 그치? 델타 y를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자, 지금 보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a는 0이 안 돼야 되겠지. 1차 함수니까. 자, 근데 이 a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기울기잖아. 그치? a가 슬로프. 그래서 자, 기울기는 4분의 3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기울기 값이 주어져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걸 분석해 보면 자, 시작, 끝이야. 그러면은 자, 델타 x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나? 끝에서 시작 값을 빼주는 값, 즉 8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델타 y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대로 봅시다. 기울기는 값이 4분의 3으로 주어져 있고 얘는 결국은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눈 값인데 델타 y는 지금 이걸 구하래. 얘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델타 x는 8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간단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그치? 4분의 3과 8분의 델타 y. 이거 없다 생각하면 자, 그러면 양변에 8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델타 y를 구하기 위해서 8을 곱하면 자, 따라서 델타 y는요. 델타 y는 자, 8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다가 8을 곱하면 2,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y값의 변화량은 6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필수 예제 이제 16번 문제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은 뭐가 주어졌냐면 두 점이 주어져 있어. 그치? A점과 B점. 자, 봅시다. A점은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5. 자, 그때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구하시오.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연습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당연히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대충 한번 찍어볼까? 대충. 자, X축, Y축이 있어. 마이너스 1,4면 몇 사분면입니까? 마이너스 1,4? 뭐 대략? 여기쯤 있겠네. 그치? 2사분면에. 그 다음에 B점은 2, 마이너스 5. 그러면 2, 마이너스 5. 뭐 4사분면에 있겠네. 그치? 얘가 A, 얘가 B.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는 신경 쓰지 맙시다. Y축, X절편이 얼마인지는. 자, 기울기를 구하다 보면은, 자, 원래는 이런 직선이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일 거야, 더. 그치? 이렇게 지나는 직선에 지금 두 점만 보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움직여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치? 여기가 끝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자, 지금 B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5,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4.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C점이라고 한다면 얘의 좌표는 뭐가 될까? X값은 B랑 같고, 그래서 X값은 2, Y값은 얘하고 상관이 없죠. 이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 그렇지? 4. 이렇게 돼. C점. 자, 그러면 델타 X는 이 그림에서 어디지? 이걸 잘 봐야 되지. 시작점이 여기고 끝점이 여기니까 X방향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끝점, 시작점. 그러면 자, 여기가 델타 X가 될 것이고 얘는 자, 끝점이니까 2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3 이렇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델타 Y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델타 Y고 이게 델타 Y는 자, 누가 시작점입니까? 얘가 시작, 얘가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끝점에서 마이너스 5 빼기 자, 4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기울기를 구하라 했어. 자, 기울기의 정의는 기울기는 뭐지? 기울기는 Y값의 변화량을 X값의 변화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델타 Y는 지금 얼마인가? 여기 마이너스 9로 나와 있지? X값의 변화량은 3. 그러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울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정리를 할 건데 칠판을 잠깐 정리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